좀 쉬세요. 어? 좀 쉬세요. 쉴 수가 없는 거야. 진짜 10시까지 안 끊기고 수업이 있어. 주장과 그런 거 없어요. 연차? 아니 수업을 안 하고 그럼 수업을 안 하고 연차를 갈 수가 없어. 잠깐만요. 주장 검수. 그 정화쌤이 빠지셔서 그런 거예요? 저번 쌤이 근데 누구야? 어차피 아니 오늘 토요일 수업은 토요일 수업은 원래 내 수업이 있어. 쌤 자리 있어요? 어. 고3들이랑 고2들. 요, 쌤, 무사고 역시 지냈어. 알아? 알아? 응. 무사고 알았어. 너 이제 답을 알아? 알면 안 돼. 얘들아 135쪽 보자. 맞아요. 얘들아 여기는 그래도 좀 한숨 돌릴 수 있어.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여기는 그냥 쌤이 이런 유형은 이렇게, 이런 유형은 이렇게 딱 한 4개 정도 소개해 줄 거거든. 그럼 그거 듣고 그대로 풀면 돼. 그래서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라는 건 한 놈으로 안 끝나는 거야. 보통 x랑 y랑 두 녀석이 등장해서 우리가 처음에 옛날에 배웠던 1차 연립 1차를 소개하자면 이제 너네가 아주 이제 쉽게 푸는 어떤 애들이냐면 x 더하기 y는 5 이런 거 하나 주고 뭐 2x 빼기 y는 7 요런 걸 줘서 이제 얘네들을 연립해가지고 x, y를 구하는 서로와 서로의 힘을 빌려서. 근데 얘들아 사실 저 때 너네가 잘 기억을 안 나겠지만 우리가 이런 걸 풀 수 있는 방법을 2가지를 배우긴 했어. 그래서 처음에 배운 게 우리가 사실 소거법, 너네가 주로 쓰는 방법이지. 각각의 식의 몇 배를 곱해가지고 더하거나 빼버려서 한 놈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 다른 하나를 구할 수 있고, 그치?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대입법이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너네들이 잘 몰라. 어떤 거냐면 얘들아, 예를 들어서 요 식을 정리하면 내가 y는 x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 5 빼기 x,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바꾼 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야, 그치? 둘이 똑같이 풀리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소거해서 더하고 빼서 푸는 거랑 한 식을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서 푸는 거랑 저런 2가지 방법이 있었어, 그치? 근데 이제 2차 방정식은 그러면 얘의 뜻은 당연하게도 둘 다 2차일 필요는 없고 얘들아 어쨌든 식이 2개가 등장할 건데 2차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치? 이런 경우도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겠지. 두 식을 주어주고 연립하라고 하는 거. 혹은 2차랑 1차가 와도 이런 식으로 된 애들도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 왜냐면 쟤들 1차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 2차인 애가 있으니까. 우리 차수는 가장 높은 거 기준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먼저 맨 처음에는 뭐랑 할 거냐면 1차 하나, 2차 하나 등장하는. 그러니까 식 자체가 2차식 하나랑 1차식 하나랑 이렇게 된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자. 쌤이 예시도 하나 들어볼게. 그래서 어떤 애가 있냐면 1차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x-y는 3 이런 방정식을 주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이런 방정식을 주잖아요. 그쵸? 그럼 얘들아 애초에 두 식 자체가 체급이 달라. 그치? 서로 뭔가 더하거나 빼서 한 명을 없애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치? 그니까 우리는 사실 2차 방정식에서는 뭐를 더 많이 쓰냐면 얘를 더 많이 쓴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지? 거의 다 대입법으로. 우리가 1차 방정식에서는 거의 소거법으로 많이 풀었잖아. 그치? 여기서는 뭔가 한 식을 야 너 비켜봐 해서 야 y를 x로 내가 표현해 볼 테니까 우리 y 그만 쓰자 라고 한 다음에 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슨 말이냐면 x 혹은 y 중에 너네가 마음에 안 드는 애를 정해서 혹은 계산하기 편한 애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y를 내가 x로 표현해 보자면 넘기면 y는 얘들아 x 빼기 3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렇지? y를 x로 표현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y만 혼자 냅둔다는 거야. 근데 당연하게도 얘들아 뭘 먼저 정리해야겠어? 1차식을 당연히 정리해서 1차식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디다 투입하면 돼? 2차식에 대입하면 돼. 그치? 왜냐면 얘들아 2차식 정리하는 것보다는 1차식 정리하는 게 훨씬 쉽겠지 보통의 상황에서는. 그치? 그래서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저거를 2차식에다 대입을 한번 해보자. 그치? 그래서 1차식으로 정리한 게 y는 x 빼기 3인 거고 2차식에다 대입해보면 x제곱 더하기 x-3의 제곱은 5 이렇게 나올 거고, 그치?
여러분 요걸 풀면 2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는 0이 나올 거고, 그럼 얘는 양변을 2로 나눈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의 해가 나오겠지. 2차 방정식 푸는 건 그냥 빨리 넘겨서 너네도 잘 할 테니까.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해가 몇 개 나오냐면 x가 1이 하나 나오고 2가 하나 나와. 그치? 너네가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를 쓸 때는 유의해서 써야 되는 게, 얘도 어쨌든 2차니까 해가 2개, 많게는 막 4개도 나오는 문제들도 있어. 그럼 너네가 그냥 어떻게 쓰면 되냐면 커플을 소개하면 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저희 해가요, 저희 x가 1일 때 y는 얼마인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2겠다.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이 세트인 거야.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y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다 넣어보면. 그치?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세트를 적어줘야지. 가끔 이제 좀 자유롭게 x는 1, 2고요 y는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안 돼. 그치? 왜냐면 서로가 서로의 짝꿍인 거야. 서로가 서로의 커플인 건데 갑자기 얘랑 붙어 쓸 수도, 이렇게 해주면 누구누구 커플인지 모르잖아. 그치? 서로 정해진 커플이 있기 때문에 x가 1이면 y가 마이너스 2일 때 요 식을 만족할 수 있고요, x가 2면 y가 마이너스 1일 때 저 식을 만족할 수 있어요 라고 요런 형태로 답을 적어주면 되겠다. 그치? 앞으로 너는 요런 식으로 나타내게 될 거고, 가끔 문제에서 순서상으로 나타내라는 문제들도 있어. x랑 y를 괄호 안에 이렇게 묶어서 집어넣으라는 문제들도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너네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럼 1, 마이너스 2도 되고요 2, 마이너스 1도 돼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긴 하겠다. 그치? 근데 보통 위에 있는 형태로 너네들이 식을 쓰게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너네들도 하나씩만 해볼까? 그러면 너네들도 1-1번에 1, 2 이렇게 한번 2개 연습해 봅시다.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푸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우리 11시까지 쉬었다가 11시에 다시 시작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요거 어떻게 푸는지 알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보자 얘들아. 그러면 그 다음은 2차식이랑 2차식 두 개가 나오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법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래서 얘도 어렵지 않아. 그냥 어떻게 푸는지만 너네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거든. 근데 조금 특별해. 얘는 푸는 방식. 얘는 거의 너네가 앞으로 만나게 될 수준의 문제에서는 무조건 둘 다 혹은 둘 중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일 거야. 그래서 2차식과 2차식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쌤은 지금 어디 문제를 보면서 너네한테 풀어줄 거냐면 그냥 138쪽에 있는 저 예제 보면서 너네한테 바로 풀어줄 거야. 개념 설명해주면서. 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3y제곱은 0 요런 2차식 하나랑 x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4y제곱은 8 요런 2차식 하나가 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의 웬만하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도록 나올 거야.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우리가 위에 보고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가능하네. 그지? 그래서 아까 저기서는 1차식 하나를 정리한 다음에 대입을 했다면 결국 얘들아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건 얘도 만족시키면서 얘도 만족시키는 x, y 쌍들을 구하는 거잖아. 얘를 인수분해해보면 얘들아 x 빼기 3y랑 x 더하기 y, x 빼기 y의 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지? 그럼 얘가 말해주는 건 사실 얘들아 너네들한테 두 가지 선택지를 준 거야. 첫 번째, 야 나는 x는 3y던가 혹은 나는 x랑 y랑 똑같으면 내 입맛 만족해 라고 위에 있는 2차식이 말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랑 비슷해. 얘 어떻게 했어? 얘는 1차식이니까 얘 입맛을 만족시킬 방법은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속 대입해주면 됐잖아. 그렇지? 근데 얘가 2차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얘가 선택지가 두 가지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너네들은 이 두 가지 선택지를 각각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될 수 있는 xy 쌍들을 다 구해야겠다. 그렇지? 마치 1차식 두 개 있는 효과가 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들아 x가 3y라고 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x의 자리에다가 여기 있는 x 자리에다가 3y를 넣으니까 9y 제곱 빼기 9y 제곱 더하기 4y 제곱은 8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 식 정리하면 y 제곱은 2니까 요 y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다. 그렇지? 근데 너네는 늘 생각해야 돼. 우리가 맨 처음에 뭐라고 선언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지. 우리는 x가 3y를 만족한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해는 y가 루트 2일 땐 x가 3루트 2였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y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땐 x가 마이너스 3루트 2였겠다. 그렇지? 그래서 요런 두 가지가 여기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그러면 얘가 근데 자기 x는 y여도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우리 x는 y를 한번 넣어보자. 그치? 그럼 이번에는 x 자리에다가 y를 넣으면 y제곱 마이너스 3y제곱 더하기 4y제곱은 8 이렇게 될 거고요. 그쵸? 그럼 요걸 풀면 y제곱은 4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걸 만족할 수 있는 y값은 2랑 마이너스 2가 나오겠다. 그렇지?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가정하에 문제를 풀고 있냐면 x랑 y랑 똑같다 라고 해놓고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x가 2면서 y가 2일 때 혹은 x도 마이너스 2면서 y도 마이너스 2일 때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해가 나오겠다. 그렇지? 그래서 요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풀고 그러면 와 얘는 연립방정식을 풀었더니 해가 무려 4개나 나온다. 그치?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해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4개를 답으로 다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면 이런 식으로 푼다. 둘 중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나올 테니까 그 하나를 찾고 보통 어떤 애가 인수분해 되겠어? 는 0 적혀있는 애가 보통 인수분해가 되겠지.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x와 y에 대한 관계식 얘가 준 선택지 두 가지를 각각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각각을 남은 식에다 대입해서 푼다 라고 생각하면 쉽게 풀릴 거예요. 이건 그냥 이걸 외워놓고 이런 문제들을 푸시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2-1번에 1번, 2번 두 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이면지를 좀 갖다 드릴게요. 아마 공간이 좀 모자랄 거예요. 한번 기다려주세요.
해볼까? 같이 볼까요 이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마 허근이 나오는 2번일 거라서 아마 2번에서 좀 헷갈리실 분들이 있을까 봐 2번을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얘들아 2번은 그 풀고 나면은 이게 대입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허근이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얘들아 그래도 딱히 당황할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 원래 풀던 대로 풀면 돼. 이제 너네 뭐 7급만 나와야 된다 이런 거 없으니까 너네가 이제 위에 거 정리해서 풀면 너네가 어떤 식 두 개를 대입하게 되냐면 이제 x는 2y 하나랑 x는 마이너스 2y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케이스를 쪼개고 나서 문제에다 대입을 하겠지, 그치? 근데 이제 중간에 풀다 보면 뭐가 나와? y제곱은 마이너스 3 이런 거를 푸는 순간이 나오는데 이거 보고 당황하지 않고 뭐 적으면 돼? y는 풀마 루트 3i 라고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 유의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x, y 관계식 알고 있으니까 저것마저 저기다 대입해서 구하면 x가 풀마 2루트 3i 뭐 그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그것도 맞춰서 잘 적어주셔야겠다. 그리고 역시나 얘도 마찬가지로 짝을 잘 지어가지고 답을 적어주셔야 돼요. x 따로 y 따로 적으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 보시죠. 마지막 유형 하나 더 있긴 할 텐데.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론적인 거에서는 마지막이에요, 얘가. 그래서 얘는 뭐냐면 되게 특별한 애인데요. 우리 139쪽에 필수 예제 3번 같은 문제를 보시면 얘가 지금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요게 좀 어려우니까 같이 잘 봅시다. 더하기 x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x 빼기 y는 12. 되게 특별하게 생겼죠? 우리가 그동안 풀던 것처럼 깔끔한 1차식과 깔끔한 2차식이 아니고요, 그쵸? 뭔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자, 근데 이제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네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고민은 내가 이 식이 대칭식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서 대칭식은 뭐냐면 x와 y한테 둘의 입장에서 공평한 식을 대칭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식 두 위에 있는 식이랑 아래에 있는 식 둘 다 x랑 y의 자리를 정확하게 바뀌어도 식이 똑같지 않나요? 그죠?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넣어도 식의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대칭식이라고 부르거든요. x, y 입장에서 공평해요. 그럼 이런 형태의 식을 보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x 더하기 y라는 걸 s라는 새로운 변수로 놓고요. x, y라는 걸 t라는 새로운 변수로 놔서 식을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식 상태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우니까 치환을 해서 풀 건데 우리가 치환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잖아. 근데 그 방법론적인 걸 어떻게 제시해 주냐면 이런 대칭식의 형태에서는 너가 눈에 보이는 x 더하기 y는 다 s라는 애로 치환해 주고 일단은 먼저 외워 저거 그냥 x, y라는 애를 t로 치환해야겠다라고 마음가짐을 가져. 실제로 한번 치환해보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은 s 더하기 t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식이 바뀔 거고, 그치? 아래에 있는 식은 잘 보면 얘들아 우리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제곱 빼기 2xy잖아, 그치? 그럼 저거는 얘들아 여기 있는 요 부분은 s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해되지? 왜냐면 얘가 x 더하기 y제곱 빼기 2xy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빼기 s는 1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실제로 대칭식을 따져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대칭식이면 얘들아 무조건 저 둘로 모든 식을 다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런 성질이 있어. 그래서 쟤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바꾸고 나면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첫 번째 케이스 S와 T에 대한 1차식 하나랑 2차식 하나가 나왔잖아, 그치?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푸냐면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 즉 저 식을 T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S 이렇게 바꾼 다음 밑에 식에다 대입해주면 되겠다, 그치? 근데 얘들아 밑에 식을 잘 보면은 이게 T랑 S랑 둘 다 있긴 한데 S만 2차잖아, 그치? 그러면 누가 자리 비켜주는 게 편한 거야? T가 자리를 비켜주는 게 편한 거야. 왜냐면 S를 내가 T로 표현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럼 우리가 저 제곱을 계산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뭐 하든 상관없지만 그런 디테일을 챙기는 게 좋겠다. T가 조금 더 약자니까 야 네가 비켜. 그래서 T를 S에 대해서 표현하고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S제곱 더하기 2S 더하기 10
마이너스 s는 12가 나올 거고요. s제곱 더하기 s 빼기 2는 0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s 플러스 2 s 마이너스 1은 0이 나오니까 그치?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의 중간 과정을 체크하자면 내가 s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 하나랑 1 하나가 이렇게 나왔겠다 그치? 그러면 t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마이너스 1을 저기다 집어넣으면 t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3이 나올 수가 있을 거고 t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6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치?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 S라는 애는 어떤 애냐면 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S라는 애는 어떤 애냐면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란 소리야 그치? 우리 S는 X 더하기 Y를 처음에 치환했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T라는 애가 말하는 건 뭐냐면 X, Y가 곱해서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야 그치? 맞니? 다시 이제 좀 깔끔한 식으로 그나마 돌아왔어. 아까 처음 보던 거보단 나아졌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여전히 조금 난해하지 않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래서 쌤이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나 할 거야. 자 봐봐 X랑 Y 요걸 만족시키는 X랑 Y는 어떤 애냐면 더해서 2가 되고 곱해서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두 수잖아 그치? 쌤이 그럼 이런 주장을 해볼게. 쌤이 이런 방정식을 세울 건데 얘를 그냥 합이 아니라 두 근의 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t제곱 더하기 2t-3은 0 이라는 방정식을 갑자기 세웠어. 얘들아 내가 이런 방정식을 세우고 나면 얘 두 근이 x, y가 될 거야. 왜냐면 더해서 마이너스 2고 얘네들이 곱해서 마이너스 3인 두 수를 찾고 싶잖아 그치? 그러면 그 두 수는 어디 가서도 찾아볼 수 있냐면 이런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다는 거야. 그렇지 않니? 왜냐면 얘 방정식의 두 근이 어때? 두 근의 합이 딱 마이너스 2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둘의 합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인 수를 그냥 찾기 어려우니까 요렇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서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너네가 앞으로 자주 활용하게 될 건데 너네가 뭔가 합이 마이너스 2고 곱이 마이너스 3인 두 수를 찾고 싶어. 그러면 그냥 대입해서 찾는 게 아니라 그 합과 똑같은 이 합으로 해당되는 애랑 요 곱에 해당되는 애를 두 근의 합과 그 곱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우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가 더해서 5고 곱해서 6인수를 찾고 싶잖아 얘들아. 그러면 뭘 세우면 되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6은 0을 세워. 오케이? 그치? 왜냐면 합이 5니까 합이 6이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이 딱 이게 되게 세우고 그럼 얘들아 이거 풀면 t가 얼마 나와? 2랑 3이 나오잖아 그치? 그게 딱 x랑 y가 될 수 있는 거야. 당연히 대칭식이니까 2, 3도 되는 거고 3, 2도 되는 거겠지. 얘들아 실제로 맞니? 그치? 성립하지 그치? 그래서 요건 되게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야. 너네가 뭔가 합이 딱 얼마고 곱이 딱 얼마인 수를 구할 때는 요런 2차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그 근을 구하면 서로 2, 3, 3이 둘 다 되겠지? x, y가 공평하니까 그치? 어쨌든 수수성이 두 개 나온다는 것까지. 자 그럼 얘들아 이 위에 것도 마찬가지겠다 그치? 너네가 요런 대칭식은 결국 문제를 풀다 보면 요런 결론에 도착하게 되겠지. 그러면 너네도 마찬가지로 내가 합해서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3인 수는 사실 어떻게 찾는 게 편하다?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인 이런 2차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얘의 근을 구하자. 그러면 요걸 인수분해하면 t 더하기 3에 t-1은 0일 거고 그래서 t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1이랑 마이너스 요 t랑 얘들아 다른 애들이야. 그냥 방정식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t야. 1이랑 마이너스 3이 나올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 말은 뭐야? xy가 1이랑 마이너스 3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x는 1, y는 마이너스 3 이것도 되는 거고 x는 마이너스 3이고 y는 1이어도 되겠다 그치? 실제로 성립하나요? 여기다 넣어보면? 성립하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찾을 수 있겠다. 좀 어려워요. 그럼 얘들아 저 아까 나왔던 요 s는 1과 t는 마이너스 6에 대해서도 같은 짓을 할 수 있겠다 그치? 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얘가 의미하고 있는 거는 합해서 1이고 곱해서 마이너스 6인 두 수를 찾아달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t제곱 빼기 t 빼기 6은 0이라는 방정식을 풀면 그거의 해가 하나는 x 하나는 y겠다 그치? 이렇게 풀라 그랬어요 그쵸? 합 자리에 1 곱자리에 마이너스 6 그쵸? 그럼 이걸 풀면
t-3에 t 플러스 2는 0이고요. t라는 애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랑 3이겠다. 그치? 얘네들이 각각 x와 y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어. 그치? 여기서 튀어나오는 애는 x는 마이너스 2, y는 3이랑 x는 3,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가 튀어나올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총 얘도 해가 4개가 튀어나오는데 정말 어렵다. 그치? 요게 여기서 그나마 제일 어려운 유형이어가지고 너네가 아마 나중 가면 되게 까먹을 거야. 한 문제 한 문제가 좀 풀기 어려워. 그래서 너네도 한번 해볼까? 그럼 우리가 결국 메인 생각은 이런 대칭식이 나오면 x 더하기 y를 s, x, y를 t로 튀어난 다음에 쭉 해서 s와 t를 구해. 그 다음에 마지막 아이디어는 요거다. 그치? 너희들도 3-1 풀어봅시다. 3-1 왜 어려워? 네. 어려운 게 맞아요 이거는. 왜 모르겠어? 조금 풀고 있어요. 그래 천천히 풀고 제 쌤이 좀 더 설명해 줄 거야. 근데 이건 2개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해가요? 네. 2개 나올 때도 있고 4개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아마 2개 나오는 게 맞을 거예요. 1번. 그래서 되신 분들은 3-2도 한번 풀어보세요. 3-2가 사실 더 제대로 된 거거든요. 다시 1은 조금 맛보기고 선생님, 네. 3-1에 이게 해가 2개 나온다고요? 네. 좀 4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2차식이 아니잖아요. 얘는. 정리 연립하고 나면 S와 T를 풀었어요? 네. 그럼 S와 T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거 맞죠? 그런데 어떻게 X와 Y가 2개가 나와요? 그거. S와 T로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우고 씩 풀었어요? 네. 그러면 딱 2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거기서 X를 또 X랑 Y 또 따로따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2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T 이게 있잖아, 그렇지? 네. 얘가 X, 얘가 Y일 때가 있고 얘가 Y고 얘가 X일 때가 있어서 2개가 나오는 거지. 여긴 얘들아 좀 어려운 데 맞아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
약속했던 대로 틀린 거 틀린 문제가 있으니까 풀고 채점 꼭 가셔. 틀린 거 붙이고 모르는 것도 질문하고 가셔야 돼요. 문제 쓰는 적은 대신. 그죠? 그래서 정규 조건이 붙은 거예요. 계산을 많이 하지 말라. 같이 볼까요? 자, 일단 뭐 다 상세하게 풀어드리진 않을 거고 제가 주요한 것들만 좀 적어드릴게요. 일단 위에 3-1번부터는 3-1번의 경우 S와 T로 치환하고 나면 S 빼기 T가 13이 나왔고 3S 더하기 T가 마이너스 9가 나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연립해서 풀면 우리가 S가 얼마? 1이 나오고 T가 마이너스 12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두근의 합이 1이고 곱이 마이너스 12인 녀석들을 찾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면 돼요?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는 0. 사실 여기서 바로 세워버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네가 T를 계속 같이 쓰니까 만약에 헷갈리잖아. 그럼 T로 안 하고 그냥 뭐 너네가 원하는 다른 걸로 세워도 돼요. 뭐 A?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 뭐 이렇게 해서 풀어도 돼요. T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게 10이시면 어쨌든 이것도 방정식이긴 하잖아, 그치? 근데 A로 나타낸 방정식일 뿐. 그래서 원하는 변수로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풀면 A가 얼마랑 얼마? 4랑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쵸? 너네가 받아들여야 될 게 그러면 X랑 Y가 쟤네들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야. 얘가 X고 얘가 Y일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4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고 3-2 같은 경우도 풀면 S 더하기 T는 11 이렇게 위의 식은 정리가 돼야 되고요. 아래 식은 똑같이 S제곱 마이너스 2T는 13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니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쌤이 말했듯이 T를 정리해서 대입하는 게 훨씬 편한 거야. 2차식 건들지 마. T는 11 빼기 S니까 그럼 S제곱 플러스 2S 마이너스 22는 13 S제곱 플러스 2S 마이너스 얼마? 35는 0. 펜이 너무 짧다. 그래서 S 플러스 7 S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S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5랑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S가 5면 T는 6이네요, 그쵸? S가 마이너스 7이면 T는 18이네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얘 한 번에 가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아, 이거 합이 5고 곱이 6인 두 XY를 찾아달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쌤 너 A로 세울게.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6은 0에 두 근이 하나가 X 하나가 Y라는 뜻인 거야, 그치? 맞죠? 얘는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7 곱이 18이니까 A제곱 더하기 7A 더하기 18은 0. 얘들아, 근데 XY가 정수라 그랬는데 오른쪽은 아무리 봐도 정수에는 안 튀어나올 것 같지 않니? 그리고 심지어 허수가 나오지. 그래서 오른쪽 걸 건들 필요가 없고 여기서 이제 A가 2랑 3이 나오니까 X랑 Y가 저걸 나눠가지면 되겠지? X가 2일 때 Y는 3이어야 되고 반대로 X가 3이면 Y가 2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해가 나오겠다. 이 문제도 정수인 해는 이런 식으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필수예제 4번을 볼 건데요. 이제 필수예제 4번은 다시 또 어떤 파트에 대한 유형 문제냐면 2차와 1차를 연립할 때 주로 나오는 문제예요. 물론 2차, 2차일 때도 이런 문제들이 묻는 문제들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얘들아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이 연립되어 있는 형태를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근데 얘들아 있잖아 1차는 되게 순환해라서 무조건 정리가 될 거야. 왜냐면 한 문자 빼고 다 넘기면 그게 곧 정리가 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1차에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거야. 그렇지? 너네가 이런 형태는 어떻게 풀어? 얘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 정리한 걸 여기다 톡 던져줘. 그렇지? 그럼 이 2차 방정식도 이제 뭐가 되냐면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 그 2차 방정식을 풀기만 하면 됐잖아. 근데 그러면 해가 어떻게 나왔어? 그 한 문자를 예를 들어서 x만 남겨놨다 쳐봐. 여기서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y도 덩달아 두 개가 나왔어. 그렇지? 왜냐면은 이 1차식이 걔네들의 관계를 정리해주고 있거든. 그렇지? 우리 아까 문제 푼 형태가 여기서 막 x는 3y 뭐 이런 거 튀어나온 다음에 쭈루룩 이걸 대입해서 x값 구하고 그거 바탕으로 y값 구했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결국 너네는 요런 형태의 2차 방정식의 연립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곧 이 개수랑 똑같다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이거 하나당 y도 하나가 나오잖아. 그렇지? 우리 2차는 좀 달랐어. 그렇지? 왜냐면 관계식 자체가 애초에 두 개를 뱉어내니까. 그렇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너네들이 요 관계식을 대입한 다음에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 때 제해의 개수가 곧 전체 해의 개수랑 똑같겠다. 그렇지? S 하나당 한 커플씩 생기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문제에서 예를 들어 4번부터 보면은 저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졌다는 건 결국 그냥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냐면 내가 요 문제에서 맨 위에 준 식이 뭐냐면 x 더하기 y는 a고 얘들아. 그치? 그 다음에 그 아래 준 식이 2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이잖아. 위에 걸 정리해서 y는 a-x잖아. 그치? 요걸 정리하면 y는 a-x일 텐데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2x제곱 더하기 x-a의 제곱은 6 요게 나올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그러면 이제 너네는 요 연립방정식이 한 쌍의 해를 가졌다. 즉 한 커플만 됐다는 건 애초에 여기서 x가 한 명만 튀어나왔다는 거야. 그치? 그 말은 뭘로 받아들여야 돼? 얘가 뭐를 가졌다? 얘 자체가 중근을 가졌다. 그러니까 얘의 판별식이 얼마다? 얘의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연립방정식의 해 자체가 그냥 x한테 모든 게 달려있는 거야. x 한 명 나올 때마다 다 여자친구 한 명씩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요게 중근을 가진 조건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거고, 그러면 얘를 풀어보면은 얘를 전기해서 풀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6은 0이 나올 테니까 우리 판별식 중에서도 짝수 판별식이라는 녀석을 얘는 적용해줘도 되겠네요. 그쵸? 맞나요? 위에 짝수 판별식 적어주면은 어떻게 나와요? a제곱 마이너스 3의 a제곱 마이너스 6은 0. 얘가 짝수 판별식이죠. 그쵸? 요걸 계산하면은 18 마이너스 2a 제곱은 0이니까 그죠? a가 풀마 3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양수의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3만 적어주면 되겠다. 그렇죠? 혹시 이거 판별식 내용 다 기억나시죠? 우리 b제곱 마이너스 4ac로 구한 거고, 만약에 b 자리에 짝수가 와 있으면 걔의 절반을 써서 b'이라는 녀석, 얘는 b의 절반이었어요. 빼기 ac 이렇게도 구할 수 있었다는 게 판별식의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결국 x의 해의 개수가 곧 모든 걸 결정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4-2번 풀어봅시다. 4-2번. 쌤이 한 거보다 조금 한 단계가 더 추가된 내용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간 좀 더 줘요. 더 푸셨나?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얘가 한 쌍의를 가지게 되는 걸 중근 조건으로 찾고, 그치? 그래서 실제 그 한 쌍의 해를 구해내면 되는 거야. 그럼 뭐 x 더하기 y는 1, 그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미안해 1 마이너스 x네, 1 마이너스 x 이렇게 정리했겠지? 그 다음에 밑에서 여기다 대입하면 x제곱 더하기 2x에 1 마이너스 x 더하기 a가 2여야 되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마이너스 2가 0이어야 되네, 그치? 그럼 얘들아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1 곱해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0일 거야. 얘들아 굳이 판별식 안 써봐도 얘가 얼마여야 완전 제곱식 돼? 1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자주 보던 완전 제곱식이잖아. 얘가 1 돼야 되니까 a가 얼마? 1이구나. 그럼 얘들아 1 된 것뿐만 아니라 그럼 그때 중근은 얼마나 나왔다는 거야? 1 나왔겠지, 그치? 저 중근 자체도 1 나왔을 테니까 아 풀면 x가 1이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저걸 여기다 넣으면 y는 0이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해주시면 돼요. 바로 알겠죠? 그래서 해 구한다고 해서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알파가 1이고 베타가 0인 그런 상황이 오겠다. 자, 그 다음에 연립 2차 방정식의 활용. 너네가 늘 어려워하는 내용이죠, 그죠? 항상 3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맨날 이제 활용 파트만 가면 너네가 어려워했는데 쌤이랑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시간 되는 대로 최대한 나랑 다 같이 풀 거야. 숙제를 내주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일단 5번은 쌤이랑 한번 풀게. 먼저 5번은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이 이렇게 있대. 그치? 근데 대각선의 길이가 13일, 그치? 너네가 식을 잘 세워줘야 되는 거야. 심지어 연립 2차 방정식의 활용이 너네가 더 어렵게 느껴진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변수가 두 개니까 너네가 두 개 다 알아서 놔야 되는 거야. 보통 가로 세로겠지, 그치? 이 화단의 가로의 길이를 2m 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로의 길이를 2m 줄였으니까 내가 그냥 애초에 그럼 처음부터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한번 놔볼까?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가 13이라는 말은 너네한테 어떤 힌트를 제공해 준 거냐면 서로 제곱해서 더하면 169야 라는 힌트를 처음에 제공해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를 2m 줄였으니까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x 빼기 2가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1m를 늘렸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y 더하기 1이 되겠다, 그치? 근데 이때 넓이가 뭐랑 똑같아? 처음 넓이랑 똑같아, 얘들아, 그치? 처음 넓이 얼마야? xy야, 그치? 얘랑 뭐랑 똑같냐면 요때의 넓이인 x-2y 플러스 1이랑 똑같대, 그치? 이제 연립해주면 되겠다. 요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가 방금까지 배웠던 방법들을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될 거고요. 얘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1차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xy 마이너스 2y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래서 정리하면 x는 2y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돼요. 얘랑 얘랑 연립하는 건 우리한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치? 근데 얘들아 주의해야 되는 게 연립방정식의 활용에서는 너네가 해를 잘 보고 선택해야 돼. 결국 x와 y의 의미는 결국 길이라는 녀석이잖아. x와 y라는 녀석들은 길이야. 그러니까 0보다는 큰 녀석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지금 대각선의 길이가 13이니까 당연히 13보다는 작은 값들이 튀어나와야겠다, 그치?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고, 너네는 나온 애들 중에서 음수거나 허수거나 그런 애들은 다 제외해줘야겠다, 그치? 그래서 답에 그냥 신나서 쓰지 말고 활용 단원에서는 얘 xy의 의미가 길이구나 라는 걸 인지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도 5-1, 5-2 이렇게 풀어볼게요. 시간이 안 되겠네, 얘들아. 5-1만 풀어볼래?
시간 다 푸신 분들은 몇 가지 풀어보시고요. 쌤이랑 마저 풀고 마무리하고 가자. 그래서 28번은 사실 뭐 비슷한 문제야, 그렇지? 근데 이제 너네가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쌤이 그리고 아까 말했던 마지막 유형의 문제야, 얘가. 왜냐면 얘가 넓이가 28? 그럼 내가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하면 xy가 얼마라는 거야? 28이라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얘들아, 대각선의 길이가 65라는 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65겠다, 그렇지? 얘들아, 얘도 쌤이 아까 마지막에 말했던 대칭식 형태의 문제인 거야, 그렇지? 근데 얘는 되게 쉽게 나와 있는 게 xy를 아예 줘버렸어, 그렇지? 그럼 쌤은 어떻게 풀었을 거 같냐면 얘도 치환해서 풀어도 되지만 얘들아,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 거 같냐면 야 잠깐만, 너 x 플러스 y 제곱 빼기 2xy 아니니 너? 라고 얘한테 물어봤을 것 같아, 그렇지? 근데 xy가 얘들아 28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56이 되는 거고, 그렇지? 얘가 1로 넘어가면 얼마가 되냐면 121이 돼.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x 더하기 y는 일단 마이너스 11은 적을 필요도 없고 그냥 11만 적어도 되겠다, 그렇지? 왜냐면 우리 양수니까, 길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우린 사실 뭘 풀게 되는 거냐면 바로 요걸 구할 수 있는 거야. x 더하기 y가 11이면서 xy가 28인 거 뭐 풀면 돼? t제곱 마이너스 11t 더하기 28 풀면 돼, 그렇지? 근데 사실 이쯤 왔으면 숫자 몇 개 때려 넣어 봐도 되겠다, 그렇지? 뭐 4, 7 요거 넣으면 더해서 11 곱해서 28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문제에서 긴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긴 변의 길이 얼마? 7이 나오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아마 부정방정식부터 새로운 선생님이 이어서 해주실 거고, 레전 선생님이 저희들의 숙제는 요렇게
얘들아 이틀 동안 재밌었어.